첫 번째 경기 스완지 대 헐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완지 시티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컬렌, 오브라이언, 엄지성 삼각편대가 전방 전개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다. 엄지성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모두 위협적이며 컬렌은 박스 내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퍼트 해리스, 페데르센의 이탈은 있지만 전체 전술 응집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방 압박과 후방 연계 속도가 매끄러워 상대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헐시티는 동일한 4-2-3-1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안 페드로, 게라트, 암라바트 중심의 전개에서 마무리 효율이 낮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벨루미, 마타조, 베리, 밀라 등 수비와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수비 간격 조정과 중원 커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압박 탈피 후 전방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 시도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다. 연계 단절과 수비 후진 속도가 모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완지 시티는 전술 응집력과 전방 효율, 압박 조직 모두가 살아있으며 최근 연승 흐름을 타고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유지되고 있다. 헐시티는 중원과 수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력 이탈이 누적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스완지 시티가 상승 흐름을 연장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와포드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와포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둠비아, 시소코, 카엠베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마누엘 벤슨, 포스터, 아기에이, 험프리스, 트레소르, 바이어, 셸비 등 공수 핵심 자원 대거 이탈로 전술 응집력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방 빌드업 시 미드필더 압박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수비 시 간격 조절이 늦어져 상대의 빠른 전개에 쉽게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전방에서도 결정력 부족이 이어지며 홈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벌리는 동일한 4-2-3-1 포메이션 속에 플레밍, 앤서니, 메브리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차크베타제와 라루치의 이탈이 있으나 핵심 전개 라인에는 공백이 없으며 빠른 템포 전환과 전방 압박이 뛰어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앤서니는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탁월하고 플레밍은 중앙에서의 방향 전환과 볼 배급이 날카롭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득점 창출력을 유지 중이다. 와퍼드는 부상 공백과 전술 붕괴로 인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개 속도도 답답한 상태다. 반면 벌리는 빠른 침투, 전방 연계, 중원 템포 유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는 벌리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셰필드 대 카디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둠비아, 시소코, 카엠베가 중심이 되어 직선적인 템포 전개와 박스한 침투 중심의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시소코는 이선에서의 볼 배급과 수비 압박 모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둠비아는 결정력과 공간 활용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노링턴 마이너스 데이비스, 비니시우스 소자, 아블라스터 등의 이탈은 있지만 전방의 전술 짜임새는 여전히 탄탄하며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카디프는 동일한 4-2-3-1 전형을 운영하지만 크파키오, 리노모타, 엘가지, 레스, 엘르닉 등 수비와 미드필드 핵심 자원의 다수 이탈로 인해 중원 압박력과 수비 커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플레밍, 앤서니, 메브리의 전방 삼각 조합은 기술력은 있지만 전진 패스와 전개 속도에서 잦은 단절이 생기며 실질적인 득점 창출력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뒷공간 커버 실패와 조직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중원부터 전방까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기 주도권과 마무리 효율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카디프 시티는 부상 누적과 전술 붕괴로 인해 실점 억제력과 공격 조직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안정적인 전개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스타드랜 대 낭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렌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을 통한 압박과 빠른 전방 침투로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팀이다.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는 최근 요르단 대표팀에서부터 이어진 압도적인 골 감각을 리그에서도 이어가며 결정력에 정점을 찍고 있다. 칼리미 양도는 전방에서 볼 간수와 침투 타이밍 모두 뛰어나고 후르하시는 중거리 시도와 세컨드 볼 처리에서 강점을 보인다. 중원은 오미드필더 구조 속에서 폭넓은 공간 커버가 가능하며 전개 템포를 좌우 양측으로 쉽게 분산시키는 전술 유연성도 확보되어 있다. 수비는 3백 중심으로 박스 근처 수적 우세를 유지하며 상대 크로스 대응과 후방 압박 회피에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낭트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쪽 윙을 활용한 넓은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앙 수비 간격 유지에서 흔들림이 잦은 팀이다. 시몬은 드리블과 개인 돌파는 뛰어나나 크로스 타이밍에서의 선택이 불안정하고 에블리는 연계보다 개인 마무리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도글라스 아우구스트는 중원에서 수비 부담을 크게 지고 있지만 빌드업 관여가 제한되며 공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수비는 세컨드 볼 대응과 미드필더 마이너스 수비 간 전환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방에서 빠른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흐름이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라인 조절이 늦어져 박스 근처에서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렌은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의 최근 절정의 득점 감각과 칼리미 양도의 전방 연계 그리고 중원 압박 조합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전술 안정감이 매우 높은 상태다. 반면 낭트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 부족, 수비 조직의 간격 붕괴, 체력 저하 시 대응력 저하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렌이 흐름을 완벽히 주도하며 클린하고 전술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옥스퍼드 대 리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옥스퍼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브래드쇼, 마토스, 밀스가 전방을 이끄는 구조이나 테르 아베스트, 브라운, 무어 등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로 인해 조직력과 커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중원 압박이 느슨의 전방 압박 시도도 연결되지 않으며 골 결정력에서도 마무리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역습 실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흐름이다. 리즈는 리그 1위를 달리는 팀답게 4-2-3-1 포메이션 내에서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팀이다. 피오레, 솔로몬, 에론스는 이선에서 빠른 패스 전개와 박스 침투를 번갈아 시도하며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한 입체적인 전개를 주도하고 있다. 스트라이커와 로스웰이 이탈했으나 전방 템포 유지에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압박과 전환 속도도 매우 매끄럽다. 옥스퍼드는 후방 전개 조직의 붕괴로 인해 실점 억제력이 약해졌고 득점 루트도 단조로워 리그 선두 리즈의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리즈가 전술 우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유율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는 팀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은 우수하나 단독 마무리 상황에선 기복이 잦은 타입이다. 안토니오 로카는 측면에서 전개 속도는 좋지만 침투 루트가 예측 가능해 위협도는 제한적이다. 폴 로자노는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템포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패스 위주로 공격 전환의 속도감이 부족하다. 수비는 400간격 유지가 준수하며 공간을 좁히는 방식으로 실점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압박과 직선적인 전방 전개에 초점을 맞춘 팀이다. 후안미는 공간 침투에는 강하지만 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기에서는 고립되는 빈도가 많다. 우체는 중거리 슈팅 능력은 뛰어나나 박스 근처에서의 연결 플레이는 단순한 흐름에 치우친다. 아람바리는 중원의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는 좋지만 빌드업 전개에서의 창의성은 제한적이다. 디에고 리코가 퇴장으로 결장하지만 400구조에서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는 전술적 커버가 가능한 편이다. 에스파뇰은 점유율과 템포 조율은 갖췄으나 결정력과 공격 전환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헤타페는 수비 안정성과 역습 의도는 있지만 전개 다양성과 마무리 효율이 아쉬운 상황이다. 디에고 리코의 공백이 수비 운영의 일부 변수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적 대응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경기는 양팀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엔 결정력이 부족하고 수비는 서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구도이므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결말이다.